또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유원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16번째 16번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관천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나온 거에 15번에서도 관문을 통과하는 천문, 문서인데 이제 요새 같으면 여권이 되겠죠. 외국으로 나가는 통관하는 통관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관 천문은 있다 이러는 거죠. 뭐가? 각 나라마다 각국에 보배로운 도장이 있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이제 통과가 되니까. 공항에서도 다 도장 찍어주잖아요. 여권에다. 이제 그게 딴 나라 갈 수 있는 그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제 보증서가 되겠죠. 그래서 각국에 보인이 있는데 보배로운 도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유의 묘한 가르침으로 서유기의 묘한 가르침으로 위자는 될 위자예요. 할 위자, 될 위자 많아요. 뜻이 위한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묘지로 된다. 수행인, 수행하는 사람의 안심 임명하는 곳이 된다. 요때는 하는 몸을 편안히 하고 명을 세워주는 그 장소,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유의 묘지이면서 각국의 각 나라의 보배로운 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이것이 뭐냐면 타가불사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타가불사지방은 이 서유기의 그 주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원래는 이것이 장자영 진인이 지으신 오진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가가 아닌 타라, 다른 집에 불사하는 방문이라는 거죠. 죽지 않는 약의 방문이라는 거죠. 타가 불사지 방. 요거는 이제 계속 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와 같은 곳이, 그 등은 같을 등, 이와 같은 곳에는 이러죠. 이와 같은 곳, 타가 불사지 방이면서 안심민명의 곳, 이와 같은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추구하는 게 계속 헤아려서 궁구하고 노력 추구해서 하는 게, 그래가지고 출계라고 했는데 요 계자는 요 출을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하는 이게 자주 나와요. 뭐냐면 진정한 참되고 바른 원유, 연유하는 근원이 다가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곳에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계속 나올 거니까. 지차자, 이것을 아는 자 사람이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17번에는 소유기에는 매번 지나간다. 한 가지 어려움을 지나간다. 이제 회마다 그 스토리에서 그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9981난이라고 앞에서 나왔어요. 81가지의 그 어려움을 다 거쳐서 그게 이제 수행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즉 반드시 먼저 편년기월하라고 그랬는데요. 편은 이제 그 편집한다고 해서 엮을 편자인데 그 1년이잖아요. 연을 묶어서 월을 달로 기입한다 이 말인데, 기록한다 기입한다 이런 건데, 연은 12달로 되어 있잖아요. 1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지금 번역하는 가운데 있으면 제가 지금 어느 때이면 요 때가 있잖아요. 시에서 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시간은 오늘 하루 가운데 요 시간이에요. 근데 하루는 한 달 가운데 하루거든요. 그리고 한 달은 또 1년 가운데 12달 중에 한 달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원리가 선도책에도 이제 중요한 대목에서 이 논리가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그래서 요 이자는 이어주는 거예요. 이후에 그 뒤에 이를 소술한다. 그래서 은우, 이게 숨기른 자잖아요. 숨겨서
이 머문다, 우자는 머금는다, 머물고 있다, 우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찬년지월인데 이게 모을 찬자예요. 연을 모은 것을 달에 이르게 하고 이 말이거든요. 한 달로 줄이고 또 한 달에 모인 것을 그 하루 날짜에 이르게 하고 줄이고 하루를 줄여서 몇 시라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게.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수행해서 그건 조금 이제 그래서 그것은 취경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을 가지러 삼장법사가 떠났으니까 취경해가지고 그것은 취경해서 동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취경하여 이게 더불어 그것은 더불어 경을 취해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교환한다 이랬어요. 교환이라고 하는 건 돌려준다, 반환한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저 여권을 가지고 도장 다 찍어서 다 돌아다니게 여행하다가 돌아오면 또 원래 왔던 거기 저 김포공항이고 뭐 인천공항이고 와서 또 도장을 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 교환이라고 하는 건 반환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정관 당나라 연호 정관 13년에 천문과 천문이 이제 천문으로 교환한다. 천문으로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찬년지월, 찬월지일, 찬일지시 이 뜻은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이겠죠. 그것과 더불어 지금 삼장법사가 인도 가서 경을 취해서 동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동쪽으로 돌아와서 정관 13년에 그 천문 문서를 다시 반납하는 거 그것과 더불어 동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했네요. 동일한 같은 기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서 쪽으로 가서 다시 동쪽으로 와서 그 천문을 다시 이제 그 날에다 이제 첩지를 주는 것이 요 찬년지월, 찬월지일, 찬일시지하고 같은 뜻이다. 동일한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른 바, 말했던 바 앞에서 정하기원이죠. 원형이정의 정 아래는 다시 원이 일어나잖아요. 정하기원 1시즌 내 1시간 1시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옛날은 1시즌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2시간이게 되겠죠. 1시간. 2시간 안에 그 대롱 관에서 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잖아요. 이 자체는 항상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궁금한 거니까 이제 마음에 두고 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또 겹쳐서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자가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8번에는) 서유기에는 있다. 뭐가? 착긴 합투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첨처예요. 첨이라고 하는 첨단이라고 그래서 그 끝이 삐죽한 데인데 착긴 아주 기묘한 것이 서유기에는 아주 착긴 기묘한 게 있는데 그게 그 빼죽한 그 끝에 첨초와 합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요 착자에는 나타남이 있다 이렇게도 되고 여기 조금 해석이 어쨌거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건 없을 막자잖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을 막. 그 같은 것이 없다. 이거는 여기서 예를 들면 안 되고 여자가 붙으면 같으려도 돼요. 그 뭐와 같은 게 없는가? 그 서유기에는 이제 그 파초라는 동굴이 나와요. 그 스토리 중에서 파초동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그 동굴이 나오고 통천하에서도 굉장히 그 일이
일이 거대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주자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하는 요 세 건의 그 안건이 있다 이 말이죠. 같은 게 없다. 서유기에서 그 100개까지 하는데 가장 그 첨처니까 제일 우뚝 선 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초동, 통초나 주자국 이 세 건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렵다고요. 파초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일명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후 차서를 말했다. 화후의 차서 순서를 말한 것이다. 파초동은. 어렵죠? 순서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지의 진의가 여기서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옥변을 찾아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다. 구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파초동이 나오는 그 일화에는 공부 순서 단계 화후의 순서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자세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천하라고 하는 천하 하늘 그 강을 바다를 통해서 걷는다는 것은 그 내용은 변양물 근양 그랬어요. 변은 분별한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양물에 이 근과 양, 근양, 무게를 그 분별하는 것이다. 이 양물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우, 양물, 화우, 그 다음에 속과 그릇, 전기죠. 약물, 전기, 화우가 선도의 핵심 용어거든요. 세 가지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파초동, 통천하, 주자구로 그 이름으로 빗대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내막은 이런 거라는 거죠. 주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홍색, 자색 그 나라는 뭘 묘사했냐면 초섭작용을 묘사했다고 그랬어요. 초섭자. 포섭에서 끌어들이는 작용, 포섭작용, 초섭작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주석을 봐야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 초섭작용을 묘사한 것이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학자가 배우는 자가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뭐뭐에서 이곳에서 이곳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잖아요. 통천하 파초동, 파초동굴, 주자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헤아려 들어간다면, 참구해서 깊이 참구에 들어간다면, 그 내용을 참구에 들어간다면, 즉, 금단대도를 가히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대반을 반수 이상 대부분을 금단도에도돼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이겠죠.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19번째는 소유기에는 합설이 있고 분설이 있다. 이랬어요. 합설이 있고 합하는 말이 있고 나누는 분리된 갈라지는 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첫 번째에서 수는 첫 번째잖아요. 1회에서 7회까지는 수에서 7회까지는 합설이다 그랬어요. 그 1에서 7회까지는 다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자연이, 요 자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무엇으로부터, 유의법으로부터, 이건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앞뒤 문장을. 무의로 들어가는 것이다. 합설. 유의 공부로서부터 무의로 들어가는 공부고 수명으로 말미암아 명을 닦음으로 인해서 또 이어져서 성을 닦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1회에서 7회까지. 그래서 1회 치서를 특별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법의 차서 순서와
화후의 공정 단계가 무불급이에요. 아님이 없어요. 다 갖추고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 8에서부터 93회까지에는 또 뭘 얘기했냐면 혹은 정을 바른 걸 얘기하고 혹은 삿된 걸 얘기하고 혹은 성을 말하고 혹은 명을 말하고 혹은 성을 말하면서 겸해서 명을 말한다. 성을 말하면서 명을 겸한 것이고 혹은 명을 말하면서 성을 겸했다 이 말이죠. 혹은 화후에 참된 거를 말했고 혹은 화후의 그 어긋남을 일으킬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한 가지 일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분석. 그러니까 아까 합설은 1회에서 7회까지지만 분설은 8회에서부터 93회까지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 벗어나지 못한다. 첫 1회에서 7회의 그 묘한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1회에서 7회가 모든 걸 정리해 놓은 거고 8에서부터 93회까지는 그것에 대한 더 세밀한 갈라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에서 이제 봐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비로소 가히 서유기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거네요. 20번을 보면 서유기는 즉 공자께서 말하는 궁리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다하고 명에 이르는 학이다. 곧. 그래서 이 궁리는 이치를 궁구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그리고 진리를 이제 원리 법칙을 궁구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가슴 속에 있는 그 기질지성을 다 제거하는 거죠. 진리로. 그래야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배로 명에 이르는 그 학이라는 거죠. 소육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유기의 그 내용은 공자가 말하는 국리진성 지명지 학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숭이 왕인 그 손오공이 서우가주에서 그 고을에서 큰 대사 주가 되겠죠. 거기서 도를 배우는 것은 이거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궁리하는 것이다. 또 오철 투철하게 깨달았어요. 보리의 그 묘한 이치를 투철하게 깨닫는 것도 역시 궁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귀를 절단시키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 요건 진성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마귀들이 전부 기질지성이잖아요. 순수한 본성이 아니고. 또 손오공이 금고봉 그 손에 가지고서 늘어났다 줄어들고 귀에다 줄여서 귀에다 넣는 그 무기 금고봉을 취하여 하고 전신에 또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생사의 그 장부를 소멸을 시켜요. 자기 생사 염라대왕이 그 장부를 가지고 있는 데서 자기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 그 부하들 원숭이 이름까지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는 생사부에서 제거된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제천대성이라고 또 스스로 이름을 했고 또 노자가 금단 만든다는 그 팔계로에 갇혀가지고 단련한 것은 요거는 명에 이른다는 거죠. 지금 국리진성 지어명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서유기 안에 있는 그 스토리가 바로 공자가 말하는 국리진성 지명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관음보살께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 세 제자를 제도하셨잖아요.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 그래서 방문해서 그 경인을 취경인을 방문했다 이건 같은데요. 이제 경을 세 명의 그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제도를 해가지고
방문하게 했어요. 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삼장법사를 이제 만나게 해준 거죠. 관음보살께서. 이런 것은 다 궁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당나라 승인 3장이 지나요. 쌍차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지나서 양계산이라고 하는 데 이르는 것은 이거는 진성에 대한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삼장이 세 제자를 거두고 유사하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는 것도 이게 명에 이르는 공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군력 이방이에요. 무리들이 이방 다른 나라를 이제 거쳐서 가잖아요. 이 거칠 역자니까. 그리고 거쳐가는데 산이 천개고 물 건너야 될 게 만 개나 되고 릉운도 이게 이제 저 소유기 끝에 나오는 부분인데 능운도에 이르러서 그 지역 이름인가 보죠. 바닥이 없는 무저선 배 이제 그런 그 일화가 나와요. 바닥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거는 아님이 없다. 국리진성에서 지명하는 학문이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소유기를 읽을 수 있다. 20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